안녕하십니까. 당신도 할 수 있다 소유캔 TV 대신 독서하는 남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부동산 얘기 계속 하다가 약간 기업의 성장 얘기를 했었죠. 기업의 성장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인사이트를 다루는 핵심에 집중하라를 했었는데, 그 핵심에 집중하라 이후에 2년 후에 이제 핵심을 확장하라는 책이 또 나와요. 예, 그 베인 앤 컴퍼니 이사장이죠, 파트너. 그분이 이제 2년 후에 또 책을 쓰게 됩니다. 크리스 주크, 예, 이분이죠. 예, 그분이 핵심에 집중하라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기업은 계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약간 숙명이에요, 숙명. 예, 한 영역에서 이 영역 안에서 성장도 필요하고, 이 안에서의 성장이 어느 정도 이제 뭐 업계 1위를 한다든지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수익성이 또 안정적으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 안주하지 말고 그 인접 영역으로 지금 또 확장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 뭐 확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기존 첫 번째는 이거를 공고히 하고 나서 이게 공고했을 때 그 인접 영역으로의 영향력도 세지니까 이제 인접 영역으로도 이제 확장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건 이 핵심에 집중하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오늘 얘기하는 건 그 핵심에 집중한 이후에, 그러면 그 이후의 성장은 어떻게 갖고 갈 거냐. 여기서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인접 영역이거든요. 인접 영역. 그 인접 영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어떤 가이드 지침들을 이 책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에 집중하고 1번, 이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되면 진다. 2번, 핵심을 확장하라예요. 핵심. 그래서 이 두 책을 간통하는 건 핵심이에요. 핵심 지역. 핵심 영역, 핵심 영역이죠. 이 핵심 영역은 수익을 동반한 안정적인 성장을 하는 영역인 거예요. 예, 그냥 돈 좀 조금 번다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확실하게 그 영향력, 그러니까 거의 뭐 마켓시어 1위인데 1위뿐만이 아니고, 그게 경쟁사에 의해서 그 1위가 그 1위 자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고한 그런 영역을 가지고 나서 이제 확장을 하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말처럼 어떠한 영역에서 1위 사업자가 된다는 게 솔직히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것도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그 얘기도 해요. A라는 영역에서 너가 핵심 영역으로 성장을 했다면, 이게 이제 B라는 영역에 인접 영역에 들어갈 텐데, 국가의 핵심 지역이라는 거예요. 핵심 영역이라는 거예요. 얘도 목숨 걸고 여기서 수익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어설프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인접 영역이 누군가에게는 핵심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잘 보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인접 영역을 확장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럼 어떻게 인접 영역을 가야 되냐? 그 이 전책에서도 확장을 무분별한 뭐 문어발식 확장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알았어. 그럼 어떻게 확장하는 게 핵심을 확장하는 거지? 어떻게 들어가는 게 인접 영역으로 확대하는 거야?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책이 이제 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성장이라는 큰 미션, 숙명에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같이 좀 보셔야만 돼요. 일단 핵심에 집중하라는 건 기본기고, 그 다음에 이제 확산시키는, 예,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난 시간보다 그렇게 시간이 길진 않을 것 같아요. 약간 그 어떤 부록 같은 느낌이고. 지난 시간에 핵심에 집중하라 했죠. 이 책을 꼭 이제 수익을 내라라는 건데, 이건 비욘드 코어예요. 예, 확 넘어서서.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이제 2년 후에 이제 이 책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2004년에 나왔죠. 예, 제가 읽은 건 그때 읽었고, 그때 읽어갖고 PPT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걸 이제 좀 다시 좀 수정하면서,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이미 20년 전의 얘기라서 시대에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기업의 성장이라는 건 예나 지금이나 크게 궤를 달리하지 않는다고 봐요. 기본은.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하더라도. 예,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까지도
기업을 운영하거나 기업의 성장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가르침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건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겠죠. 그래서 일단 일장 성장의 위기가 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기업도 그래요. 어느 A라는 영역에서 잘 크다가도 성장이 어느 정도 정체가 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무한대로 성장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상의 형상화. 인접 영역의 첫 번째 원칙 뭐죠? 반복을 통한 경쟁 장벽을 쌓아라. 이게 뭐예요? 핵심 영역. 핵심 영역을 더 단단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인접 영역을 갈 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인접 영역에 대해서 평가해보고, 인접 영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좀 조정을 하고, 왜냐면 기업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시간은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A를 통해서 쭉 성장했는데 이제 인접 영역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럼 자원과 시간은 한정적인데 이걸 어떻게 배분할지 이 결정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가 공급이 됐으니까 여기는 이제 오른을 여기다 할 거냐 그럴 수도 있긴 해요. 그럴 수도 있는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경쟁 강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도 2위 사업자, 3위 사업자 그래도 제투자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돼? 나머지 거냐? 아니면 시간을 두고 좀 할 거냐? 이런 결정, 그런 조정 이게 플랜이 세워졌으면 실제로 실행을 하고 이게 변혁이 중요한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실행할 때는 이것도 보셔야 돼요. 기존 A라는 영역과의 연결성과 이게 A에서 B로 넘어갈 때 복잡하면 안 돼요. 심플하게 가야 돼요. 복잡할수록 실패 확률이 높아지고 좀 유사성이라고 해서 사업의 유사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인접 영역으로 진출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왜? 이런 조건들을 다 갖춰야 되고 점검을 해야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죠. 이런 조건을 다 만족하는 인접 영역을 찾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다만 이 책은 핵심력을 강화할수록 인접 영역에 들어가는 이 난이도도 낮아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핵심 영역을 강조하는지가 이제 나오는 거죠. 예. 핵심력을 이게 강화를 해야 인접 영역으로 넘어갈 때 이 난이도가 낮아져요. 예, 맞아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A라는 게 핵심 영역이었고 B라는 영역에 이제 인접 영역으로 진출을 했단 말이에요. 실행을 해서. 여기에 이제 돈과 시간이 들겠죠. 그렇게 되면 얘가 이제 크잖아요, B도. 그럼 이게 어떻게 됐냐면 A라는 영역, B라는 영역 두 개 돼서 A, B 두 개의 사업부가 아니라 처음에는 이렇죠. 그러다가 A, B를 합친 새로운 C가 되는 거예요. 이게 A, B 두 개를 합친 시너지가 나는 새로운 핵심 영역 하나로 C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단순히 A 플러스 B가 아니라 이거 이상의 어떤 뭐 수익이라든지 시너지라든지 비용 효율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인접 영역을 들어간 핵심 사업을 재정해야 하는 거죠. A 플러스 B가 돼서 A, B가 아니라 C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더 크고 더 단단한 C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업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기업은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 많죠. 뭐 문어발식으로 해서 잘해서 운이 좋아서 한 기업도 있는데 A, B 해서 C 돼서 C에서 또 다시 D에서 C 플러스 D 돼서 E 돼서 이렇게 된 애들이 얘네는 거의 유기적으로 성공한 거잖아요. 하나하나 나열이 아니라 단순히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촘촘하게 사업부들이 사업 영역이 이렇게 서로 연계되어 있을 때 이게 큰 덩어리처럼 이게 진짜 큰 힘을 발휘하는 거죠. 예, 중복 투자 없고 비용 효율화하면서 서로 하나가 뜨면 있던 이익을 반사이익으로 다른 사업부까지 같이 연계돼서 이게 그래서 유기적인 구도로 짜져 있는 거죠. 이 큰 덩어리 하나가 핵심 사업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고객군이라든지 이 회사의 영향력이 막강해지겠죠. 가치 사슬도 통합하고. 이렇게 성장하는 게 기업 성장의 베스트 프랙티스예요. 이게 이상향 이렇게 되는 게. 물론 책과 현실은 다를 수 있죠. 책과 현실은 다를 수 있는데 이 컨설턴트 크리스 주크는 많은 기업들을 보면서 컨설팅하면서 이렇게 성장한 애들이 진짜 단단한 애고 오래가는 애구나. 그렇게 인사이트를 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 책에 나왔던 인접 영역 그럼 어떻게 들어갈 거냐.
이 챕터가 제일 중요하죠. 네, 그게 들어가면 일단 알렉산더 얘기입니다. 알렉산더가 이제 여기서 마케도니아에서 시작을 했는데 저도 알렉산더가 이 정도 큰 유럽 대륙을 거의 다 삼켰다고 얘기는 듣고 있었는데 4년 만에 정복했대요. 전 이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얼마나 막강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4년 만에 했대요. 이걸 왜 4년 만에? 이걸 어떻게 4년 만에 진짜 칭스칸 대단하긴 했는데 그냥 여행만 가도 4년 이 끝까지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정복했대요.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급격하게 쇠락하죠. 급격하게. 네, 너무 급속하게 성장할 게 있다 보니까 그만큼 쇠락도 빨랐던 거죠. 왜 그랬을까? 우리가 본 거죠. 이 알렉산더의 통치력이 미친 건 뭐 요 앞에 해야겠죠. 이 어마어마한 대륙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 큰 대륙을 하려면 중간중간에 코어를 심었어야 돼요. 이렇게 코어. 예. 여기 무슨 크라운 본인이 이렇게 왕관이 있다고 해도 이거를 이렇게 연계시킬 수 있는 중간 관리자라든지 중간 체계를 이렇게 만들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이 사람이 직접 못 당치죠, 이거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너무 넓으니까. 이런 거 없이 그냥 쭉 달렸겠죠. 4년 만에 정복했으니까. 너무 멀리 떨어지니까 통치력이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기업으로 치면 약간 경쟁력, 뭐 비교 우위, 뭐 그런 거겠죠. 그런 게 이제 저 멀리까지 이제 닿지 않아서 결국 이렇게까지 넓게 가기까지 시간과 돈을 들였는데 결국에는 그런 시간과 돈이 낭비가 될 수밖에 없던 거죠. 네. 이게 기업의 무분별한 성장. 그냥 막 어디 돈 된다 싶으면 막 달려드는 그런 성장이 왜 쉽게 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한 사례로 보는 거죠. 그래서 병풍과 사업은 너무 펼칠수록 쓰러지기 쉽다. 바람 불면 훅 떨어지죠. 바람 한 번 들면. 그래서 핵심 사업이 작을 때, 핵심 사업이 클 때, 그거에 따라서 인접 영역도 커지고, 이 인접 영역 간의 거리도 짧아진다. 그래서 인접 영역으로 들어갈 선택지도 많아지고, 그리고 인접 영역으로 진출한 난이도도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집중을 하고 일단 이게 전에 봤던 profit from the core죠. 핵심에 집중하라. 그 다음에 확장하라. 그래서 그래서 핵심을 확장한다는 게 뭔지 지금 약간 그림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핵심의 확장이 아니라 단위 사업에만 집중하는 거. 단위 국가 내 단위 사업에만 집중하는 거. 물론 핵심에 집중하는 건 이게 맞아요. 핵심에 집중하는데 핵심을 확장하는 건 뭐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에 집중하는 거 이거 맞아요. 이건 핵심에 집중이에요. 맞아요. 나서 확장을 하라는 얘기예요. 무분별과 비관련 다각화 이건 핵심의 확장이 아니죠. 이건 그냥 신사업 진출이고 핵심 그 확장한 게 아니에요. 네. 핵심의 확장은 핵심 사업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알았죠? 핵심 확장이 무엇인지. 자, 이거는 이제 전 시간에도 나왔던 그리고 기업들 보면 뭐 글로벌 기업들도 그 뭐라 그럴까 사업 영역이 다양하거든요. 그 글로벌 기업 중에서도 이렇게 꾸준하게 잘 10년 이상 잘 성장하는 애들을 봤더니 이거예요. 진짜 단단한 애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예, 넘어지지 않는 대들보 같은 애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기업 중 78%가 강력한 코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강력한 핵심 사업을 부여한 80% 이상의 기업이 인접 확장을 한다는 거. 이거 1번. 이거를 강력하게 갖고 있으면 2번 성장 동력. 왜냐면 이거 할 때 돈이 많이 들거든요. 이 돈이 어디서 나겠어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계속 3년이든 5년이든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세게 나거든요. 근데 이게 얘가 안 돌아가면 돈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 유학 갔다가 피하고 오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학 1년 때. 왜냐면 부모님의 사정이 어려워져 가지고 그런 애들은 그럼 학위를 못 받고 나오거든요. 근데 미국 대학을 졸업한 애랑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한 애랑 차이가 크거든요.
국내 설령 국내에 돌아와서 일을 한다고 할 때도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1년 죄송해요. 2년까지 공부한 게 뭐가 돼요? 이게 되게 아까운 거죠. 그만큼 학비도 그렇고 유학하면서 생활비도 많이 들었을 텐데 졸업장을 갖고 와야 돼요. 졸업장을. 그런 것처럼 이 인접 영역도 어느 정도 사업의 비즈니스적으로 성과가 나려면 그 어느 정도의 자원과 시간이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핵심 사업 이거를 서포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핵심 사업이 흔들려 버리면 이게 돈이 못 들어가죠. 돈이 들어가서 빌빌거리고 있을 때 이제 다른 경쟁자가 오면 얘는 키워보지도 못하고 시들어 버리죠. 이 꽃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핵심 사업이 중요한지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률 그죠? 3배 높다. 인접 사업 진출의 성공을 가늠하는 것보다 핵심 사업이다. 얘가 시드머니를 대야 되고 얘가 짱짱하게 돈을 계속 대줘야 돼요. 얘가 부모 역할을 해주고 얘가 자식 역할인 거죠. 자식이 클 때까지 얘가 캥거루처럼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런 거 맞아요. 그렇게 돌아가요. 맞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책에 이제 그 승자부터 입장 제일 중요한 파트 인접 영역으로 그럼 어떻게 들어갈래? 유형을 제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인접 영역 할 때. 그 영역을 일단 그걸 그렸잖아요. 그 매력이 있는지, 돈이 되는지, 예, 돈이 되는지, 매력은 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기에 들어가서 먹을 만한 파이가 있는지, 그걸 일단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 사업과 인접도 거리 개념이라고 그랬죠. 예, 얘가 나랑 얼마나. 내가 핵심 사업에서 그렇게 많이 컨버전, 모디파이를 많이 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좋은 거죠. 안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근데 막 뭘 많이 해야 돼. 막 뭘 또 붙이고 뭘 또 하면 그거는 그거 자체가 힘들어지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자사의 경쟁력이 과연 통할지. 이거를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쓱 보면, 야, 우리가 A라는 사업 했는데, B라는 사업, 유통망도 비슷하고,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랑 털투털미하게 다 떠다보고 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왜? 이 들어가는 B 사업, 우리에게 뭐죠? 플러스 알파 같은 개념이 있죠. 근데 이 B 영역에는 누구죠? 자기 목숨 걸고 일하는 핵심 영역으로 삼고 있는 기업체도 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달려드는 이 기세, 이 애랑 나랑 싸울 때 어떻게 되겠어요? 설렁설렁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죠. 아무리 얘네들을 잘 봐야 돼요. 경쟁 강도도 봐야 되고. 그래서 이 평가를 가다가 경쟁력이 있고 없는지 냉철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네. 그래서 이런 걸 다 보고 어디를 들어갈지 받고 우리가 거길 내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고 이걸 해서 성공을 했으면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런 영역들이 핵심 영역을 필두로 여기 괜찮았어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이렇게 또 커지는 거죠. 이 영역이 이렇게. 그러면 이 핵심 영역이 A에서 B가 되면서 이 큰 게 하나 돼서 C가 되는 거죠. 새로운 핵심 영역이. 핵심 사업 영역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네. 그런 초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막 동시에 막 세네 개를 들어가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은 시간과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를 일단 키워가면서 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한 놈이 어그러지면 얘 하나가 어그러지잖아요. 얘가 돈 먹는 하마가 돼요. 진짜 사업 하나 잘못 들어가면 얘가 돈 먹는 하마가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진짜 팔 잘라내듯이 이거 잘라내야 돼요. 아픔을 겪고 아니면 이거 안 잘라내잖아요. 온몸을 썩어 들어가요. 진짜 기업 전체가 그룹 전체가. 예, 진짜 그런 그룹들을 실제로 봤어요. 예. 이 팔 잘라내야 돼요. 해당 사업부를 빨리 매각하든지 청산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쟁력 있는 핵심 사업은 인접 확장의 전제다. 계속 똑같은 얘기하죠. 핵심 사업이 단단한 게 전제라는 거예요. 예. 경쟁력 있는 제품과 브랜드, 핵심 고객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성장을 위한 축소. 근데 핵심 사업이 이렇게 있고 이제 보려고 하는데 얘가 비효율적인 게 껴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난 시간에 배웠죠. 스킵 깎아내라는 거예요. 깎아내라. 그랬죠. 진또배기.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근데 일단 진또배기부터 만들고 나서 이거 기준으로 인접 영역 보라는 거예요. 여기 꺼있는 그런 기름기들이 껴있는 애들을 고려한 인접 영역은 어차피 성공이 안 돼요. 진또배기. 예, 진짜.
등심으로 보면 그 새우살 같은 표현이 맞나 모르겠네. 그런 애들만 딱 비대치기 해가지고 딱 애들, 요 애들로 봤을 때 인접 영역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얘가 힘을 발휘하거든. 여기 껴있는 기름기들은 힘을 못 발휘하니까 스피노프 해라. 그래서 그러면은 그 핵심 지역이 공고하고 잘 크고 있다는 걸 뭘로 이거 독점적인 경제 그리고 수익성. 얘가 돈을 계속 벌어주고 있어야 돼요. 1, 2년 번다는 얘기가 아니고 쪽으로 돈을 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부모처럼 부모님 대출처럼 시드머니가 돼줘야 돼요. 이런 표현 별로 안 좋긴 한데 부모 역할, 페어런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핵심 사업이. 핵심 사업이 자식을 낳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인접영역 매부분 중요하죠. 저는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인접영역을. 예. 핵심 사업을 기준으로 크게 6가지가 나온 거예요. 제품, 핵심 사업력의 제품, 지역, 가치사슬.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세요. 실제로 이걸 한 기업, 글로벌 기업들이 있죠. 신사업 인적, 새로운 니즈, 대체제, 내 경쟁자까지 내가 먹겠다. 보통 커피 하는 애가 녹차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네, 커피 하는 유통하는 회사가 녹차도 막 하고 그래요. 그 고객 인정. 2030 여성인데 뭐 2030 남성까지 간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뭐 고교생 하이틴들 했는데 걔네가 대학생까지 간다든지 아니면 대학생을 잡았는데 대학생이 취업을 하잖아요. 요걸 같이 이렇게 겨냥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채널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크게 6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그 인접 영역 맵을 그려보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죠. 가능해? 이쪽으로 가면 우리 시간과 돈 얼마가 들까? 그리고 이게 파이가 클까? 2가지를 일단 매력이 있냐? 시장 사이즈가 있냐? 들어갈 법한 돈 버는 파이가 있냐? 2번 얼마가 드냐? 시간과 돈이 얼마가 드냐? 이 2가지를 고려해 갖고 이 6개를 본 다음에 우선순위를 하는 거죠. 우선순위. 전략은 우선순위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전략이에요. 누가 전략이 뭐냐고 물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기업의 시간과 자원,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선택과 집중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전략이에요. 성장 전략이에요, 그게. 그럼 이 6개를 다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도와 시급도가 높은 쪽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예, 맞아요. 그래서 가능한 모든 그려보고, 그쵸. 우선순위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총 6개, 이 넘버링은 그냥 짜지, 이게 점수 순위가 아니에요. 이건 참고로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는 인접 영역 확장하는 순위를 좀 정해봐라. 그리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범위, 얘의 성장이 얼마 정도 될지, 인접 영역에, 예, 그런 것도 그려보고. 그래서 저는 되게 좀 강력한 것 같아요. 후방 통합. 그 대표적인 게 패스트 패션 애들이죠. 자라라든지 유니클로. 보통 옷을 만드는 쪽이 있고 중간 마진이 있고 유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애들은 뭐예요? 이걸 그냥 지들이 하나로 한단 말이에요. 지들이 옷도 만들고 중간 유통 없고 지들이 플래그십 매장 하나 해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싼 거죠. 그리고 빨리 할 수 있고 왜 이거 넘어가는 시간도 줄고. 예.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 패스트 패션은 좀 가격이 비싼 편이에요. 해외보다 약간. 그래서 그만큼 그래서 힘을 발휘하죠. 근데 얘네가 매장이 많아요? 매장이 많지 않아요. 얘네 어떻게 써요? 그냥 메가샵 같은 거 들어가고 백화점에 큰 매장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거를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전 가치사슬 하는 게 쿠팡도 약간 그런 거죠. 쿠팡 예전에 오픈마켓이라는 게 뭐였냐면 제조사, 셀러가 있고 택배사가 있어요. 그 오픈마켓이 있고 택배사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 3인 공조로 고객한테 갔단 말이에요. 얘가 에스크로. 고객이 돈을 쏴주면 얘가 보관하고 있다가 셀러한테 주고, 그 다음에 얘네 배송비 이렇게 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오픈마켓이 중개상이었어요. 중개 가운데서 껴가지고. 쿠팡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물류를 자기네가 한 거예요. 이거를. 쿠팡맨 로켓 배송을 한 거죠. 자기네가 물류센터 지었죠. 그리고 뭐예요? 이거 왔다 갔다 고객까지 하는 거. 이거 화물 운송 사업을 허가받은 거예요. 전 이거까지 받을 줄 몰랐어요. 이거 진짜. 그때 화물 노조들 막 들고 일어났었죠?
예. 이 두 가지를 하니까 통합이 된 거죠. 후방 통합이 된 거예요. 이게 됐기 때문에 로켓 배송과 이게 새벽 배송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얘가 세지니까 어떻게 돼요? 바잉 파워가 세졌죠? 고객들이 잘 좋으니까, 그러니까 제조사라든지 셀러들이 어떻게 돼요? 얘한테 락인이 되죠. 얘 여기도 슬그머니 돼서, 지금 여기 뭐 있죠? 곰곰 있죠, 곰곰. 곰곰 뭐예요? 얘네 PB예요. 얘네 PB예요. 물론 얘네가 그 쿠팡이 뭐 동그랑땡 뭐 김치찌개를 직접 생산하는 건 아닌데 거의 얘 밑에 PB처럼 두고 있는 거죠. 물론 이걸로 뭐 그 리뷰 조작해가지고 뭐 공정에 과징금 맞고 그랬는데 그만큼 이게 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이 세진 거예요. 그러니까 쿠팡만 봐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센 거예요. 이게 그만큼 근데 이거는 그만큼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었어요. 쿠팡이 지금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영업 적자가 1년에 막 조 단위였어요. 근데 그 오랜 시간을 오일몬이랑 소프트뱅크가 기다려준 거죠. 계속 인젝션, 배당, 그 유상증자 해주면서 대단한 거죠. 그게 이제 씹힌 거죠. 미국 가서 상장해가지고 얼마나 돈을 벌어줬겠어요. 예. 김보검도 부장님이 이 주주들한테 얼마나 돈을 벌어줬겠어요. 진짜 그분은 뭐 할 도리 다 했죠. 맞아요. 진짜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그 대기업 유통들이 쿠팡을 망할 거다 그랬는데 그런 인지 그걸 다 뚫고 결국 해내잖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전략기획 이런 일을 하면서 쿠팡이 망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너무 영업적자가 심하니까. 우리나라 기업이었으면 영업적자가 1조 넘는 애를 그 대표를 냅뒀겠어요? 이미 갈아도 10번을 갈았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거는 하나의 인접 영역 맵을 두 겁니다. 리테일이라든지 패션과 하나. 그래서 리테일도 해외로 나갈 수도 있겠죠. 이 약간 리테일 중에 농심이 저쪽 경남 쪽에 있어요. 그 메가마트인가 뭐. 그 약간 지방을 베이스로 서울로 올라오는 애들도 있고, 그 경기도를 베이스로 이렇게 올라오는 애들도 있고, 그 여러분들이 이름만 알면 뭐 롯데, 신세계 뭐 그런 리테일뿐만 아니라 로컬 중심의 리테일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지방에선 지방 강자들, 그제 거기서 이제 힘을 얻으면 이제 수도권으로 또 오기도 하고, 오히려 서울로 진출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고, 같이 사실 매장, 리테일러니까 매장이 있겠죠? 그리고 물류까지 하고, 제조까지. PB란, 물류, 자기 물류하고 면서. 예. 1P, 3P, 1P부터 3P 나오는 거죠. 이건 물류에서 중요한 개념이긴 합니다. 예. 여기서 뭐 자세히 얘기할 건 아니고. 뭐 유통도 그렇죠. 뭐 백화점, 뭐 투잡 이렇게 가고. 이제 고객도, 우리는 2030인데, 요즘 4050 그 여성분들의 그 패션에 대한 니즈가 많이 늘고 있다. 퀸잇이라고 있거든요. 퀸잇. 이거 엄마들의 마담들의 그 컨템 패션을 추천해 주는 건데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어요. 버티컬 쪽에. 그리고 왜냐면 요즘 4050랑 실버들은 온라인에 대한 학습도가 높고 젊게 보이고 젊게 살려는 하는 니즈가 강하기 때문에 패션에 대한 그게 강하거든요. 예전에는 약간 등산복, 그 뽀글머리 아저씨들은 약간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거의 젊은 사람들 입는 것처럼 파스텔 톤이라든지 그런 실크런 블라우스라든지 그런 거 되게 잘 입으세요. 요즘 나이 드신 그 어머니들도. 뭐 1인 가구가 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런 걸로 카테고리 킬러처럼 매장에 포맷을 다양하게 하는 거죠. 처음에 이제 메스 하다가 FMCG 했다가 이건 콜드 체인 해야 되죠. FMCG는. 그 차량도 콜드 체인이 필요해요. 이거는 맞아요. 단순히 그 마켓컬리 뭐 그 택배 배송에 그 이렇게 스펀지 들어가 있고 그 아이스 그것만 뿐만 아니라 이 차도 콜드 체인이 돼야 돼요. 콜드 체인이 뭐냐면 차 이렇게 있으시면 여기 보면 여기 에어컨 같은 거 달려 있는 차가 있어요. 이게 냉장이 되는 애예요. 냉장이. 그냥 택배 차량하고 달라요. 얘는 더 비싸죠. 예. 에어컨 달고 다니는 냉장고, 그러니까 이 뒤에가 냉장고인 거예요. 이 화물차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냉장고인 거예요. 냉장고를 싣고 다니면서 배송하는 애. 맞아요. 패션. 패션은 뭐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건 아닌데 MZ 여성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MZ 여성을 기반으로 오픈마켓 했다가 요즘에 온라인으로
마켓 열었다가 오히려 플래그십 오프라인으로 가는 데들도 있죠. 무신사 스탠다드라든지. 홍대 신촌에다가 이렇게 왔다가 대구 부산 쪽에서도 젊은이들 모이는 데 있죠. 그리고 나서 약간 또 일본의 논노라든지 옛날에 일본 그 스트리트 패션이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근데 요즘엔 오히려 거꾸로 갈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병행 수입할 수도 있고 디자이너들을 아예 자체 회사에 소속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쌓은 경쟁력을 또 광고도 하고 트래픽이 몰릴 수 있는 거 고객들이 막 옷들 광고 똑같은 얼마나 많은 브랜드들이 입점을 하겠어요 여기에. 근데 이제 상단에다 노출해 준다든지 아니면 키워드 검색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모델 에이전시 이것도 보니까 패션 회사가 모델이 되게 중요해요. 모델이 모델 분들이 예전에 이거 유명한 회사가 있죠. 스톰이라고 아시나? STOR 292513 이 번호 아직도 기억한다. 292513이 이게 대표님 아들 생일인가 그래요. 이게 이 스톰이 저도 예전에 이제 비쌌죠 옷이 청바지 비싸고 유명하고 뭐 닉스랑 스톰인데 이 스톰 라인 모델들이 되게 유명했어요. 당대 최고의 지금 탤런트들이었던 막 송승헌 씨 유명 송승헌 소지섭 무도에서 나왔더라고요. 우리 회사 면접 봤는데 옆에가 뭐 원빈이고 옆에가 송승헌이 막 그랬다고. 이 스톰 모델 돼서 이제 얘가 잡지에 나온단 말이에요. 얘가 잡지에. 그리고 명동에 이제 스톰 매장 있으면 이 앞에 막 사진 걸리거든요. 완전 탤런트 아니에요. 완전 신인들인데 애들이 이 보고 완전 스타의 등용문이었던 거죠. 예, 맞아요. 그래서 잡지에 그리고 이 브랜드의 모델 되면 그냥 스타 보장이었어요. 이 모델 에이전시 하니까 생각나네요. 패션 회사에서 하면 솔직히 이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스트릿 패션 했다가, 이너웨어 했다가, 뭐 양말이라든지 패션 소품도 팔 수 있고, 가방도 팔고. 이 29253이 청바지가 유명했는데 그냥 다 잘 나갔어요. 예, 티셔츠, 뭐, 가방, 이게 택 달린 거, 29253, 막. 다 잘 나갔어요. 진짜. 그렇죠. 이렇게 라인을 제품을 확장할 수도 있는 거죠. 예. 브랜드력이 이렇게 강해지면. 예, 하나 예로 들었어요. 그러면 인접 영역을 어디로 갈지는 지금 앞에서 봤죠. 인접 영역 매급을. 그럼 언제 할 거냐. 제가 좋은 책을 고를 때 항상 하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 책도 컨설팅 베이스의 책이다 보니까 하우가 나와 있어요. 어디로 할지 아까 얘기했죠. 인접 영역 맵을 통해서. 그러면 언제 할 거냐. 그러니까 이걸 진단하라는 거예요. 매력도. 인접 영역이 돈 되는 영역이냐. 시장 파이가 얼마냐. 그리고 인접도. 내 핵심 영역에서 인접 영역으로 넘어갈 때 어렵지 않냐.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냐. 핵심 영역 내가 가지고 핵심 역량을 그대로 적용, 이식할 수 있냐. 그게 인접도예요. 그리고 자사 경쟁력이 이 시장에도 여전히 통하냐. 이거를 기준으로 타이밍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접 영역의 매력도는 시장의 규모, 3개년 성장률, 계속 지속 성장할 수 있냐. 시장 파이는 근데 얘가 사양 산업이야. 성장률이 줄고 있어. 그러면 굳이 시간과 돈 들여서 들어갈 필요가 없죠. 왜냐면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파이는 작더라도 성장률이 좋은 영역, 인접 영역이 있으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경영학적 사고예요. 예, 맞아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거 중요해요. 경쟁 강도. 이거. 누누이 얘기했죠. 나에게 인접 영역인 B가 누구에겐 뭐죠? 핵심 영역인 거예요. 이 녀석들의 기존에 있던 업체들과 내가 과연 맞짱 떠서 싸워서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와중에도 결국 내가 돈을 벌 수 있냐, 얼마를 내가 가져올 수 있냐. 타임 플랜도 필요한 거죠. 내가 3년에서 5년 돈 들이고서 그러면 내가 이 경쟁 강도에서 살아남아가지고 내가 마켓 시ェ어 한 25, 30 가져가면 요 정도 갈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오케이가 나면 이제 또 보는 거죠. 인접 사업 확률을 결정한다. 이게 중요하죠. 성공률이죠. 인접도. 겹치는가? 고객이 겹치는가? 고객이 겹쳐야 좋을 수죠. 적용이 가능한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노하우, 고객 툴, 충성 고객들이 그대로 이거 뭐예요? 레버리지예요, 레버리지.
핵심 영역이 가지고 있는 고객층, 역량, 기술력을 레버리지해서 B라는 영역으로 가는 거죠. 레버리지를 해야 효율이 나는 거예요. 생판 새로 들어가는 건 그건 아예 새로운 신시장 진출이잖아요. 그리고 얘가 핵심 영역이 저 인접 영역이 클까지 감당 가능하냐. 근데 이거 많은 기업들이 이걸 간과해요. 이걸 간과하고 인접 영역에 들어가고 싶어 갖고 이걸 뭐예요? 캐시 돈 먹는 하마를 투입 자금 회수 기간을 짧게 잡아요. 아, 2년이면 우리 투입 자금 대비 다 회수할 것 같아. 근데 실제로는 더 걸리죠. 실제로는 더 걸리고 그 금액도 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왜? 이거에 대한 평가를 잘 안 해요. 예. 그리고 영향도를 보고 이 두 가지를 봤죠. 그런 다음에 이 두 가지가 예스 나왔어요. 이것도 예스 나왔어요. 그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 사업이 안정된 수익 창출하고 선두 그럼 가도 돼. 그럼 가도 돼. 예스예요. 세 개를 예스 받아야 돼요. 두 개를 지금 예스 받았는데 지금 없어요. 후발업체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후발업체가. 그러면 아직 아니야. 핵심 사업에 집중해. 더 견고히 해. 더 단단하게 해. 더 단단하게 하서 와. 저는 이거 보면서 슬램덩크가 생각났어요. 만화 영화 슬램덩크. 만화 영화 슬램덩크에서 그 라이벌 누구죠? 그, 서태웅, 서태웅이 전국대회 가서 정우성을 만나요. 그 슬램덩크에서 가장 농구를 잘한다고 하는, 얘가 이렇게 해서 서태웅 vs 서태웅, 이 대결 구도가 되거든요. 예. 약간 코비 브라이언트, 마이클 조던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정우성이 얘를 자극하죠. 나 이 게임 끝나면 미국 간다. 미국 간다. 서태웅이 나도 간다 이래요. 나도 간다 이래요. 서태웅이 원래 이 정우성이랑 붙기 전에 안 감독님한테 미국에 가고 싶다고 먼저 지르거든요. 안 감독님이 딱 그 얘기. 아직 일러. 넌 일단 국내 탑부터 되라. 이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너 아직 후발업체야. 너 아직 정우성도 못 이기잖아. 어? 너 아직 정우성 못 이기는데 어딜 인접 영역 진출해. 미국 인접 영역 라인 익스텐션에 안 돼. 일단 국내 탑이 돼. 정우성부터 이겨.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감독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딱 생각이 났어요. 완전 사용한 거. 아니 핵심 사업에 사용하는데 지금 어딜 기웃거려요. 지금 자기 밥그릇도 지금 쫄아들고 있는데 그 핵심 사업부터 다시 봐야 되는 거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어딜 아니 그것도 있어요. 엑스트 할 수도 있죠. 이것도 하나의 기업의 전략적 사고인데 회생의 기미가 안 나오면 타이타닉이야. 타이타닉이라 표현을 해서 좀 그런데 이게 이미 얘는 끝났어.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거 빨리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돈을 챙겨가지고 다른 데로 아예 갈 수도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타이타닉 호에서 탈출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건 어느 정도 그 가능성이 있을 때 그러니까 재정의하고 탈출해야 돼요. 이거는 인접 영역 진출이 아니라 이거는 탈출인 거예요. 탈출. 네, 탈출 아예. 자사의 인접 사업 영역은 그쵸. 다른 기업에겐 핵심 사업이다. 나에게는 플러스 알파의 영역, 기웃거리는 영역이 누군가의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냉철하게 평가해야 된다. 인접도는. 보니까 우리 판매망도 겹치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복사기 그 CEO가 컴퓨터랑 판매 채널 비슷하고 고객이 비슷하네. 나 컴퓨터 해볼까? 다르죠. 복사기 만드는 애가 컴퓨터 만들기가 쉽겠어요? 아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잘못됐어요. 그래서 인접도를 냉철하게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기업의 사명이 아까 얘기했듯이 신사업에 진출하거나 성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너무 후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 성공 확률이 크게 떨어진다.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쵸? 경쟁 기업의 혹한 반격. 이거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누군가에겐 목숨 거는 영역이다. 이걸 간과할 수 있다는 거죠. 만만해 보이거든.
바이오, 기읍, 어디, 거긴 뭐 쉬운 줄 아세요? 거기도 쉽지 않죠. 다 경쟁력 갖고 있고, 그 업계에 오랫동안 지식을 쌓은 애들이 있는데, 다만 그 자본만 없어가지고 크게 못 키웠을 뿐인데, 예전처럼 뭐 그렇게 돈으로 해가지고 인프라 공장 짓고, 영세업체 밀어내고, 그거 안 통해요. 그거 이제, 그런 거 쉽지 않아요. 예전같이. 예. 왜냐면 지식 사회이기 때문에 그 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경쟁 강도가 중요하고 재무 역량, 시드머니를 계속 돼야 된다. 자, 그럼 어떻게 확장할 거냐? 자, 앞에서 어디 봤죠? 언제 봤죠?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를 보는 거죠? 학습 곡선. 근데 이거는 기업의 어떤 성공 방정식이에요. 성공 하나 작은 성공을 하면 이걸 복붙하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어떻게 됐죠? 이게 20년 전 얘기죠. 지금은 A라는 영역과 B라는 영역이 어떤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복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성공 경험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가 않아요. 요즘은 워낙 다양하고 복잡성의 사회다 보니까 이게 조심스러워요. 이거는 약간 좀 퀘스천이 들고 그래도 뭐 A라는 영역에도 B라는 인접 영역으로 가서 성공을 했어요. 그럼 여기 그래도 요거 하는 과정에서 경험치가 쌓였겠죠. 그런 거. 인접 영역을 진단하고 평가하고 조정하는 그 노하우는 쌓였으니까 그 노하우로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단순 반복보단. 예. 그리고 복잡하면 감소. 복잡하면 안 돼요. A라는 영역에서 B라는 영역 갈 때 스무스하게 막 너무 어렵게 가면 안 된다. 일관성, 단순하고 일관성. 앨런이 4년 동안 34개 했대. 자, 34개를 확장하는데 얘가 비슷비슷한 애였을까요? 비슷비슷한 애도 있겠죠. 온갖 막 돈 버니까 막 문어발식 했겠죠. 이거 딱 알렉산더 같지 않아요? 4년 만에 그 큰 유럽을 다 먹었는데, 4년 동안 34개를 했는데, 이 코어가 있겠어요?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에 훅 갔죠. 그리고 또 고객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A에서 B 갈 때 유사하고 비슷한 게 있겠죠. 근데 차이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B라는 영역의 고객의 차이점, 그거를 또 계속 리서치하고 봐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핵심에 집중을 했고, 이제 이걸 이제 영역을 퍼뜨려서 확장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어디로 갈지, 언제 갈지, 어떻게 갈지를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 네. 그래서 기업 성장의 어떤 기본적인 테마, 핵심에 집중하고 핵심을 확장하라. 그걸 좀 알아봤고요. 지금 나이키가 굉장히 어려운 걸 알고 있어요, 현재 나이키가. 왜냐면 스포츠 시장이 예전에는 뭐 나이키, 아디다스, 농구, 축구, 약간 이렇게 쌍두마차였거든요. 지금 뭐예요? 뉴발란스, 언더아머, 뭐 호카, 뭐 러닝화, 이게 그러니까 스포츠의 니즈가 고객들의 스포츠의 니즈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세분화가 된 거예요. 디테일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종목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는. 근데 이 달리기 안에서도 디테일한 거란 말이에요. 이 뭐 운동화 안에서도 뭐 비즈니스화, 뭐 약간 편하게 일상화, 뭐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러닝화 이게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실행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뭐 언더아, 그리고 뭐 몇십 년간 뭐 스포츠 종목에서 뛴 선수가 나와가지고 뭐 개발한 뭐 그런 거. 예전에는 나이키 스타 마케팅으로 그냥 끝냈고, 그렇다고 지금 나이키가 전혀 아예 망했다는 건 전혀 아니고,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나이키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고객의 이 스포츠에 대한 니즈랑 이 테이스트가 이렇게 세분화된 거예요. 테니스화는 어디, 얘는 뭐 어디, 막 그 기능성이 강화가 되면서, 이걸 나눠 먹기 시작한 거죠. 이 측 하나를. 그러니까 달리기 안에서도 여러 개, 축구 안에서도 여러 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일단 나이키가 잘 나갈 때 지금이야 조금 주춤한데 이런 인접 영역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스타마케팅, 조던, 필드 해가지고 네. 골프까지. 그러니까 타이거 주죠. 농구는 뭐 조던 뭐 말을 그 사실인지는 아닌데 원래 나이키랑
스테판 커리랑 원래 좀 딜이 있으려고 했는데 나이키가 스테판 커리를 제대로 못 알아본 거죠. 그래서 좋은 계약을 언더아머랑 해가지고 아, 스타마케팅으로 뜬 이 나이키가 스타를 못 알아본 거예요. 그게 그래요, 진짜. 왜 그 운동화, 우리 가방, 액세서리 이렇게 많이 듣죠. 맞아요. 지금 아까도 말씀 스포츠에 대한 니즈가 사람들이 점점 이게 고도화되고 정밀화된 거죠. 그러다 보면서 뉴발란스는 발볼이 넓고 호카는 바닥이 특이한데 이게 러닝화로 또 바꾸고 뭐 연예인 누가 신었다더라 막 하면 또 가고 뉴발란스 안에서도 라인이 여러 개죠. 여러 개고 뭐 10대들이 MZ들이 좋아하는 이제 운동화 라인 또 따로 있고 그렇게 막 하면서 요즘 스포츠 시장 그 다양한 테이스트를 나이키 조금 좀 잘 못 맞춘 게 있지 않을까. 조금 해서 이건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로 정했는데 현재 상황의 나이키랑은 좀 맞진 않지만 나이키가 한창 전성기를 구가할 때 약간 핵심에 집중하고 핵심을 확장했던 그렇게 성장을 한 게 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또 느낄 수 있죠. 아, 영원한 강자는 없구나. 영원한 강자는 없다. 영원한 강자는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도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기업이 성장하는 게 자선만보 막 100년 성장하지 않아요. 매일 우리는 똑같은 하루를 살고 별로 변하지 않는 것 같죠. 근데 그 사람이 3년, 5년이 해서 뒤돌아보면 어떻게 되죠? 크게 변해 있죠.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5년 전의 쿠팡과 지금의 쿠팡이 얼마나 달라졌겠어요. 5년 전에 쿠팡은 사람들이 다 망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쿠팡은 지금 대한민국 리테일에서 큰 위상을 차지하고 있죠. 신세계와 롯데를 위협할 만큼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롯데와 신세계가 이 쿠팡의 악성 때문에 흔들리고 있죠. 물론 롯데그룹과 신세계그룹은 그 리테일뿐만 아니라 뭐 건설사의 약간 부실한 PF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중점적이긴 해요. 근데 근데 리테일이라는 인더스트리에서 롯데와 신세계가 차지하고 있는 게 예전 같지 않은 건 사실이죠. 왜 쿠팡이 그만큼 세진 게 있으니까. 맞아요. 5년 전에 쿠팡과 현재의 쿠팡을 보셨어요? 지금 이게 가당키나 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때 망한다고 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넥스타 그 다음에는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또 할 건데 기업 성장을 핵심에 집중하고 핵심을 확장하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따라도 망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걸 해도 그래서 기업의 성장이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 수익지대 얘기는 간략히 하면 3년에서 5년마다 내가 돈 버는 영역을 재정해야 하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매일 우리는 똑같은 하루를 살지만 그게 누적돼서 시간이 3년, 5년 지나 있으면 시장이 변해 있다는 거예요. 기업은 내가 3년 전에 벌었던 돈 버는 영역을 보수한단 말이에요. 원래 돈 버는 영역 이외에 다른 쪽으로 시선 돌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3년에서 5년 동안 사회는 변해있고 고객의 니즈는 변하게 돼 있다는 거죠. 왜? 시간이 지나 보면 너무나 달라져 있는데 근데 하루하루로 볼 때는 안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to great. 위대한 기업들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초우량 기업의 조건. 일단은 핵심에 집중하고 핵심에 확장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경영 전략 서적 중에 제일 핵심 테마는 이거예요. 기업의 성장이에요. 이거는 기업이고 경영자고 가장 큰 아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사원이잖아요. 월급쟁이잖아요. 이거 당연히 중요해요. 성장하지 않은 회사에 있으면 탈출하세요. 돈 못 버는 회사는요. 버틸 수가 없고 여러분들의 월급을 줄 수가 없고 월급 승진을 시켜줄 수가 없어요. 꼭 수익성이 나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면 나 그래도 나 부동산 재테크할래. 알아요. 저도 그거요. 마음이 저도 그거. 근데 그래도 적어도 월급쟁이로 있는 한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회사의 성장은 어쩔 수 없이 관심을 가지시긴 해요.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성장을 CEO님 지근거리에서 서포트하는 기획이라든지 전략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내용은 한번 좀 알아두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핵심에 집중하다 핵심을 확장하라를 봤고요. 그리고 이 세 개도 보셔야 돼요.
예, 기업의 성장. 이 기업의 성장에 대해서 지금 이 앞에 지금 핵심에 집중하라, 핵심의 확장, 이 두 건도 그렇고, 얘도 기업의 성장이 핵심 그 이슈예요. 근데 이 책 말고도 기업의 성장을 다루는 건 너무나 많아요. 경영 전략 서적의 거의 핵심 테마는 기업의 성장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성장을 시켜야 돼요. 기업이 성장해서 여러분들이 나쁠 건 없어요. 왜냐면 그만큼 월급도 더 받고 소비도 늘고 그걸로 이제 월급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되죠? 시드머니를 모아서 그걸로 모여야죠. 부동산하고 재테크하고 주식하셔야지. 이게 삶이